자, 네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 여러분들이 열받았죠? 저도 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좀 부드럽게 웃기면서 좀 가볼까요? 자, 조국이 이제 출생도 이제 속인 거 뭐 다 나왔죠. 근데 조국이 출생 속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재미를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16대 서울대 갔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로요. 뭐 아이돌 가수도 아니고요. 뭐 기획사 들어가자마자 저는요 데뷔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국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조국이 자기 딸도요 생년월일을 부산대 의전원 할 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집안은요 끝내주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2월달 7개월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7개월 전에 미리 그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데 2개월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출생신고를 그다 할아버지가 했어요. 손녀인데 자기 딸도 아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녀는요 그 7개월 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요 조국이 끝까지 안 낸 이유는 뭐냐? 조국이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날까봐 그거 그냥 요즘은요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그 대법원인가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나와요. 1분 만에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안 낸 건 뭐냐? 조국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자, 조국은요 정말 숨만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고 그 집은 다 위조 사기 다니고요. 그 다음에 펀드 불법 거래 다니고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정숙과 정경심에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즉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거. 이 정경심이 조국보다 한 살은 최소한 위 아닙니까? 근데 뭐 이 드러난 걸로는 3살 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하고 조국 이 부분 제가 진중권한테 들었는데 아주 그냥 남편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조국이 이 집에 가가지고요. 뭐 술자리도 잘 못 가고요.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보통 드센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숙도 똑같은 거죠. 자,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라오스, 미얀마, 버마 갔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입은 옷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셔츠를요, 말하자면은 이 스커트 속에다가 입고 바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켓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골프장에 가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보면은요, 꼭 자켓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의 있는 차림새예요.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는요 이렇게 자켓이 걸려 있어요. 자켓 안 입고 온 손님들한테 그거 그냥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도 자켓 입으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근데 자켓을 입지 않고 영부인이 이렇게 나섰다는 거 이건 뭡니까? 남의 집에 가는데 남의 집 결혼식에 가는데 집에서요 슬리퍼 끌고요 청바지 집에 있던 청바지 입고 남의 결혼식에 가는 거 이거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그 독재 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마누라들이 영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든지 신발이 이멜다처럼 많든지 무가베 와이프처럼 온갖 그냥 명품 쇼핑을 파리에서 한다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숙 씨가 이렇게 하고 막 다닌다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대통령 부인 나 이제부터 진짜 할 거야. 응? 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정말 호남에 가가지고 온갖 굳은 일 다 해가면서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정숙이는 이렇게 가는데 문재인이 쫄쫄쫄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요 비행기 탈 때도 먼저 올라가 내릴 때도 먼저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어요. 왜? 누가 나를 말려 이러면서 마구마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의전의 비밀 문재인은 꽉 잡혀 산다. 문재인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 진짜 대통령은 정숙이다. 이게 의전의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이 맨날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지켰어요. 정말 문재인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 경험하지 못한 인물, 조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경험하지 못한 의전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켰습니다. 자, 지금 이 의전의 비밀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부속실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김정수 코디 할 것 없이 보통 이 퍼스트레이디가요 움직이면요 한 50명, 뭐 최소한 30명이 움직입니다. 뭐 부속실 직원까지 해갖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영부인님 앞서서 나가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보다 한 두세 발짝 이렇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할 때는 약간 간격을 두고 거기에다가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정숙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응?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글로벌 시대의 영부인들은 그 마크롱 부인도 봐봐. 그 다음에 누구야 미셸도 봐봐. 다 하잖아. 왜 내가 못해? 네.
이렇게 한바탕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부인 김정숙이 아니라 대통령 김정숙의 이 의전 사전이 이렇게 쫙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서 나라 망치는 김정숙, 이 문재인,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천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븐스타님께서 요즘에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저도 오늘요, 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응? 아무리 그래, 저도 문재인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목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명 강행을 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명 강행을 뻔뻔스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있는데 국민이 무섭지 않냐 했는데,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진짜 주석진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와치동님 말씀대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이 국민들을 이렇게 짓이기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 이제 조국을 임명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이른바 반대 세력, 야당을 다 칼을 쳐버려서 야당 정치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문재인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검찰을 문재인 말을 듣는 충견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하다 못하면은 아마 윤석열의 모가지를 자를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도 윤석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흐흐님, 집회 안 나가 보셨는데 대규모 탐핵 집회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우파권에서는요, 10월 3일날 개천 전날 대규모의 탄핵 집회를 할 여러 가지 이 물밑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3일날 비워두세요. 네, 진짜 백대현님 말씀대로 여러분, 문재인 치하에 문재인 독재 공산국가 원하십니까? 자, 인면 전쟁, 국민을 향해서 문재인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만한 검찰에 칼을 두고서 푹푹 찌르면서 송곳을 두고 윤석열이가 난 끝까지 가겠다 조국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윤석열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윤석열도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수많은 반대 의견과 정경심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차고 넘치는 빼박 증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조국은 권력의 냉혈한이다. 조국은 권력의 파렴치한이다. 문재인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임명이 곧 문재인의 몰락이라는 거, 달의 몰락이라는 거, 문재인의 탄핵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주십시다. 그리고 10월 3일날 여러분, 그 전부터 저희는 집회할 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라님께서 탄핵파와 반탄핵파가 반성과 화해를 통한 화합을 하도록 촉구해 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 났는데 탄핵이 옳았느니, 탄핵이 뭐 틀렸느니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가한 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과 싸웁시다. 조국과 전쟁을 벌입시다. 문재인이 죽느냐, 조국이 죽느냐, 아니면 우리 국민이 죽습니다. 문재인과 조국을 여러분 탄핵하고 문재인과 조국을 보내버립시다.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내버립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께서 보실만한, 눈여겨보실만한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 종편에서 보도했던 KBS가 선거 방송 때 유시민을 이 단발 일종의 선거 방송에 이 패널로 모셔가면서 무려 5천만 원의 그 계약을 제의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KBS는 뭐 국민의 방송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영 방송입니다. 근데 김제동에 의해서 유시민까지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는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그런 제의를 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찔러본 결과 이건 KBS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오리발, 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보험을 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KBS 안에 내부의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지? 여러분의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자, KBS는요, 유시민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자, 유시민이 그때 뭐 알릴러에서 뭐 여성 기자에 대해서 뭐 성희롱, 이거는 이제 사과를 했지만은 결국 그동안에 KBS가 일종의 빨대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정보를 줬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녹음 파일 문제라든가. 이러면서 KBS는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KBS를 막 질타를 했어요. KBS는 뜨끔했을 겁니다. 유시민이 지금 보통 권력입니까?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재단이라는 것은 문재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약에 노무현 재단에서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면 문재인도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거죠. 서로의 공생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꼭 연임을 해야 되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불렀다고는 하지만 노래방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놀았던 양승동 사장으로서는요, 진짜 좌불안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에게 보험을 들고 일종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거액의 출연료를 제의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죠. 유 이사장님 우리 KBS하고도 잘해보십시오. 뭐 이러면 유시민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니면 말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래인 겁니다. 좌파들 사이에 이런 거래 지금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유시민은요 유럽에서 잘 놀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니까 고발 당하니까 검찰이 끌어가기 전에는 나는 안 간다. 근데 좀 뭔가 톤도 낮추고 싶고 좀 갔다가 와 이러니까 약간 이 면피하고 도피하는 심정으로 유럽에 가서 잘 놀다 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유시민이 한 말이 뭐냐? 검찰의 공소장은 일종의 황새 공소장이다. 15가지 혐의를 조국한테 씌웠지만은 다 걸릴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심리 속에서는 아마 조국은 황새고요. 자기는 뱁새일 겁니다. 뱁새가 막 쪼잔쪼잔 다니면서 이 황새를 받들어 모셔야 된다는 일종의 어용 지식인의 또 하나의 파트 2 별책부록이 말하자면은 황새 공소장, 즉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쳐다보는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하는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조국인 거죠.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황새 공소장 운운해 가면서 조국을 그야말로 감싸고 방어하고 쉴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국의 이 PC 안에서 이른바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는 그 파일이 다 보관돼 있다. 뭐 조국 그 딸, 아들, 그 다음에 친구까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빼박 증거인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매우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즉 이번에 조국의 왜 휴대폰을 뒤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다 이제 기각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해하고 있는데요. 요즘의 상황 속에서 지금 클라우드 포렌식으로 뒤지게 되면은 조국은요 휴대폰 이거 다 반납 안 하더라도 이거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즉 8월 27일에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 즉 클라우드의 아이디 그 다음에 비번을 쫙 알고서 조국의 카톡, 텔레그램, 조국의 집 전화, 그 다음에 조국의 그 학교에서의 전화, 컴퓨터에서 오고 간 거, 이런 거, 그리고 지웠으면 지운 것까지 다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조국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시 정보화의 승리다. 그래서 검찰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서초동에서는 오래전부터요 검찰이 압승을 거둘 거다. 조국이 입을 왜 꽉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할 말이 없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검찰의 쫙 질문에 대해서 조국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개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끄덕끄덕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검찰은 조국을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은 구속될 겁니다. 그래야지 문재인이 얘기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입니다. 자, 뱁새 유시민 아무리 조국을 보호하고 쉴드를 친다 하더라도 조국의 범죄는 검찰의 그 황새 기소장에서 있는 것처럼 무수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됐습니다. 빼박 증거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국의 구속과 기소를 보시면서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암울하고 아무리 우리 보수 우파의 승리가 저 끝에서 힘을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보수 우파가 조직화되고 있고 우리 보수 우파가 힘을 얻어갖고 있고 우리는 점점 유능하고 지혜로워지고 새를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옥대첩 2 조국은 황새, 유시민은 뱁새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여옥대첩 카페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주 카페가 재밌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기로 했던 북클럽 이제 딱 한 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분 오늘 안에 마감될 것 같으니까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